어제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손님은 고작 서너 명. 책에서는 먼지 냄새만 나고 계산대엔 늘 적자 표시뿐. 제 이름은 한서연 66세입니다. 이 작은 동네 서점이 제 전부예요. 남편은 4년 전 먼저 떠났고 두 자식은 서울에서 바쁘다며 연락은 한 달에 한두 번. 혼자지만 괜찮았어요. 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문틈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쑥 들어왔죠. 내용 증명. 한 달 안에 비우시오. 월세 2배 인상. 불응시 명도 소송.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바로 그때 종소리가 울렸어요. 딸랑 마이너스. 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혹시 오래된 시집 있나요? 어떤 시집을 찾니? 절판된 건데. 제목이 사라진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죠. 등 뒤가 시린 밤, 그거 아니니?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서가 깊숙한 곳에서 먼지 덮인 그 책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자가 책을 받아들고는 꼭 안더라고요.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처럼. 계산은 나중에 할게요.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보통은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 눈빛이 달랐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떨리면서도 단단한 눈빛. 알았다. 꼭 와라. 문 앞에서 그 아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서점 절대 닫지 마세요. 제발이요. 문이 닫힌 후 떨리는 손으로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월세가 왜 갑자기 2배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래요. 얼마를? 월 200에서 400으로. 월 400만 원. 저는 그 돈을 낼 수 없었어요. 재계약 불가 사유가 보증 이력 불량이라던데요. 보증 이력? 저는 평생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통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을 때 탁 마이너스. 벽시계가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제 서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편물이 또 왔습니다. 은행 로고, 연체 안내, 대출 상환일 경과, 보증인 책임 통지, 한서연 귀하. 무슨 대출이요? 미친 듯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바늘처럼 귓가를 찔렀습니다. 확인됐습니다. 2년 전 빅캐피탈 제2금융권 대출. 차주 박민수, 보증인 한서연. 박민수?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손에서 폰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툭 마이너스 소리가 울렸죠. 보증인 등록 서명이 있습니다. 이미지 보내드릴까요? 문자로 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획이 꺾이는 제 버릇이 없었거든요.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바로 그때 딸랑 마이너스 종소리. 엄마 바빠? 민수였습니다. 제 아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혹시 은행에서 연락 왔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다. 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뭘? 그게 엄마 사인을 내가 했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회사가 망했었거든.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투자금이 막혔어. 엄마 도장으로. 너희 아버지 도장으로? 응. 아버지가 예전에 엄마 대신
서류 처리하셨잖아. 그래서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나를 왜 범죄의 도구로 썼니? 곧 갚아. 정말이야. 얼마 남았니? 원금 3천, 연체 포함 5천.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묻자. 건물주가 왜 우릴 내쫓으려 하니?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죠. 엄마, 이 건물, 새 주인이 이모야. 뭐라고? 큰 이모. 리모델링해서 북카페 만든대. 서점은 시대에 안 맞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이모한테 전화해.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언니, 왜 이래요? 제 언니 큰 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서연아, 감정 섞지 말자. 장사는 숫자야. 요즘 책이 팔리니? 우리 동네 아이들이 와요. 어제도 한 명, 둘로 월세가 나와? 언니, 아버지 유언 기억하죠? 서점은 남겨두라고. 그 유언, 법적 효력 없어? 구두였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한 달 안에 나가라니. 계약서에 연체 조항 있잖아. 연체 위험, 보증 이력 불량. 은행 통지 다 봤어. 언니가 어떻게 그걸? 난 관리인이자 건물주야. 다 알지. 언니, 왜 칼을 들이대요? 서연아, 살아보니 알겠더라. 혈육도 숫자 앞에선 냉정해야 해. 뚝 마이너스.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수야, 내 이름으로 보증 쓴 서류. 누가 도왔니? 이모부가요. 이모부가? 이모부가 금융 쪽이잖아요. 서류 처리 잘 아신 데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건물 매입, 임대료 인상, 보증자료 열람,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죠. 이모에게 내 빚 얘기했니? 네. 도와달라고 했더니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조건? 서점을 정리하면 리모델링 후 카페 자리를 임시로 맡겨준다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분노보다 서늘한 웃음.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제 딸 민정이었습니다. 이모한테 전화 왔어요. 빨리 엄마 설득하래요. 싸우지 말래요. 민정아, 너도 언니 편이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요즘 누가 동네 서점에서 책 사요? 그 말이 오늘 들은 말 중 가장 아팠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그 모자 쓴 젊은 여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품에 어제 그 시집을 안고 죄송해요, 늦었죠. 책감 드리러 왔어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여기 닫지 마세요. 저 같은 애들이 올 곳이 없어요. 민정이 비웃었어요. 학생, 요즘은 온라인에 다 있어. 당일 배송도 되고. 여자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온라인은 주소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냄새가 필요해요. 종이 냄새요. 제 심장이 쿵 마이너스 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후요. 어디 사니? 근처 보육원이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저 아이. 내가 봉사 갔던 곳 애 같은데.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요. 제가 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책 읽는 사람. 그게 좋아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죠. 감성팔이 하지 마. 세상은 그런 감정으로 안 돌아가. 민정아, 잠깐만.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그 말 왜 했니? 닫지 말라고. 지우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엄마를 한번 본 것 같아서요. 엄마? 네, 아주 오래전. 기억이 희미한데. 이 서점 냄새가 똑같아요. 그때 냄새랑요. 민수와 민정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지우야, 너
엄마 이름 기억하니? 서로 시작했어요. 서연? 아니면 서영?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태어난 병원은 복지사가 말해줬어요. 강북 쪽 작은 산부인과래요. 기록은 불완전하대요.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침착해.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내가 찾던 그 냄새가 내가 찾던 말일지도 몰라.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모가 관리인과 함께 들어왔죠. 서연, 깔끔하게 하자.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언니, 오늘 신고할 거예요. 무슨 신고? 사문서 위조, 이해 충돌, 임대차 갑질. 증거 있어? 계산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년 전 날짜의 영수증, 제 손글씨 연습장, 마지막 회계 습관이 담긴. 그리고 폰을 들어 흔들었죠. 은행이 보낸 서류 이미지. 서명 비교해 보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부가 도왔다고 했어요. 저 증언할게요.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아버지 유언. 서점은 남겨라. 정말 못 들었어요?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었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그래요. 언니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돌아가세요. 이모가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버텨봐. 한 달 남았어. 내 손님 몇 명으로. 지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하나가 아니라 2명이에요. 제 친구도 올 거예요. 아니, 더 많이 올 거예요. 바로 그때 동네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서점 폐점 위기. 우리가 지켜요. 알림이 폭발했습니다. 이번 주말 북토크 열까요? 아이들 시 낭송 어때요? 공동구매로 재고 털자. 동네 카페 사장, 학교 선생님, 택배기사, 엄마들, 할아버지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민정이 울먹였죠. 지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야, 민정아, 지우야. 우리 해보자. 그날 밤 저는 종이를 꺼내 써내려갔습니다. 이 서점의 첫 번째 약속. 하나. 매일 7시에 불 켠다. 둘. 누구든 읽는다. 누구든 쉬어간다. 셋. 빚은 숨기지 않는다. 도움은 부끄럽지 않다. 넷.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새벽녘 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 입금자 등 뒤가 시린 밤. 금액 1만 원. 메모 첫 손님. 성결제.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여보, 나 내 인생 다시 쓸 거야. 다음 날 민수가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진열대 다시 짜요. 민정이 포스터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시 낭송 포스터. 내가 디자인했어요. 지우도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관리인이 지나가며 비웃었죠. 버텨봐요. 한 달이 금방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서로를 믿는 데엔. 민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이모부 만나요. 가서 말해. 내가 더 이상 도망 안 간다고. 민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여기서 자꾸 웃을 거예요. 점심 무렵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기요, 이 시집 주세요. 이 그림책도요. 영수증이 터졌습니다. 딱, 딱, 따닥. 벽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죠.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언니, 세상은 감정으로도 돌아가요. 이모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도 법으로 하자. 좋아요. 같이 가죠. 법으로. 지우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눈빛이 묻더군요. 괜찮냐고. 괜찮아. 오늘부터는 숨지 않아. 해질 무렵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모부가 합의하자고 해요. 서점 간판만 내리면 내 비닐부 정리해주겠대요.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이모부 서류 받아서 그대로 검찰로 보내자. 민정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다 가족 다 찢어지면요? 민정아, 이미 찢어졌어. 근데 우린 꿰매야 해. 제대로. 피 묻히더라도.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얼음보다 맑았죠. 그날 밤 서점 불은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 가지 약속을 했죠. 내일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